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평생 모은 10억 중 2억을 손녀 유학비로 보냈더니 3년 만에 사기 조직과 연결된 딸과 외손녀의 배신이 밝혀진 76세 할머니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자입니다. 올해 76살입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저는 평생 일했습니다.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작은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왔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으니까요. 72살에 공장을 정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요. 더 이상 일하기 힘들었습니다. 공장을 팔았습니다. 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금이 5억 있었습니다. 총 10억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을 쓸 일이 없었습니다. 혼자 사니까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박선희입니다. 52살입니다. 결혼했습니다. 25년 전에요. 사위는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 망했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딸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도와줬습니다. 5천만 원을요. 빚을 갚으라고요. 딸이 고마워했습니다. 외손녀가 있습니다. 이름은 김소라입니다. 24살입니다. 예쁜 아이입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소라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키웠습니다. 딸 부부가 바빴으니까요. 소라는 저를 잘 따랐습니다. 할머니 했습니다. 제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할머니 저 유학 꼭 가야 해요. 그 말의 시작. 3년 전 봄이었습니다. 딸과 소라가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어서 와, 밥 먹었니? 아니요, 엄마. 그럼 내가 해줄게.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앉으세요. 소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래? 할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미국 대학 합격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고마워요, 할머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왜? 등록금이 좀 비싸요. 얼마나? 8천만 원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8천만 원? 네. 그리고 생활비까지 하면 얼마? 1억 정도요. 1억.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라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가고 싶어요. 제 꿈이에요. 할머니,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할미가 보내줄게. 정말요? 응. 할머니, 소라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딸도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괜찮아. 우리 소라 꿈 이루게 해줘야지. 며칠 후 은행에 갔습니다. 1억을 송금했습니다. 미국 대학 계좌로요. 딸이 알려준 계좌였습니다. 송금이 완료됐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소라가 공부 잘해서 성공하겠죠. 한 달 후 소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미국 도착했어요. 그래? 힘들지는 않니? 아니요. 너무 좋아요. 다행이다. 공부 열심히 해.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석 달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기숙사비가 생각보다 비싸서요. 얼마나?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 네. 학교에서 기숙사비 올렸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소라 목소리가 불안했습니다. 알았어. 보내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할머니. 또 송금했습니다. 2천만 원을요. 6개월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생활비가 부족해서요. 얼마? 3천만 원이요. 또요? 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또 송금했습니다. 1년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비자 연장이 안 돼요. 왜? 돈이 필요하대요. 얼마?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네, 변호사 비용이래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소라가 걱정됐습니다. 알았어. 고마워요, 할머니. 3년 동안요. 이렇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보냈습니다. 총 2억을요. 제 예금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라가 잘 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3년째 전화기가 꺼지기 시작했다. 3년째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소라에게서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카톡이 왔습니다.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이런 메시지들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요. 하루에 한 번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저는 불안했습니다. 소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카톡을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바빠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이야, 소라 괜찮니? 네, 괜찮아요. 연락이 안 되는데? 바쁜가 봐요. 공부 때문에? 네, 그런가 봐요. 딸 목소리도 이상했습니다.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소라에게서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카톡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불안했습니다. 잠도 잘 안 왔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소라가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걱정만 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경자 씨,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소라 미국에서 잘 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SNS에서 봤는데요. 네? 소라가 한국에 있던데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네. 어제 올린 사진이 명동이었어요. 말도 안 돼요. 정말이에요. 제가 확실히 봤어요.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SNS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소라 계정이 없었습니다. 비공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이야. 네? 소라 한국에 있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해. 아, 그게 한국에 있는 거 맞지? 엄마.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 말해. 엄마 지금은 안 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소라가 한국에 있다고? 그럼 미국은? 유학은? 내가 보낸 2억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삼부은행에서 들은 충격적인 한 문장.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송금 내역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해외로 송금한 내역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이 계좌로 보내셨어요? 네. 언제부터요? 3년 전부터요. 직원이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어르신, 이 계좌. 왜요? 사기 계좌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네. 금융 당국에서 경고한 계좌예요. 말도 안 돼요. 어르신 누구한테 보내신 거예요? 제 외손녀요.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가족 사기일 수도 있어요. 가족 사기? 네, 요즘 많아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족 사기. 내 딸이, 내 손녀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소라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안 먹었습니다. 잠도 안 왔습니다.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경자 씨 괜찮으세요? 요즘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저는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아주머니가 들었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자 씨, 변호사 만나보세요. 변호사요? 네, 제가 아는 변호사 있어요. 해외 송금 사건 전문이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사부 할머니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의 충격 선언.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강남에 있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10층이었습니다. 떨렸습니다. 변호사 이름은 최혜진이었습니다. 48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여자분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네, 저는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외손녀 유학,
3년 동안 보낸 이어 끊긴 연락, 사기 계좌, 전부요. 혜진 변호사가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송금 내역 있으세요? 네. 저는 은행 서류를 건넸습니다. 혜진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한참을요. 표정이 점점 굳었습니다. 어르신. 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계좌들 전부 해외 사기 조직이에요. 사기 조직이요? 네.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 다 연결돼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 딸이 혜진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따님과 외손녀분이 사기 조직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말도 안 돼요. 어르신, 요즘 이런 사건 정말 많아요. 그래요? 네. 가족이 직접 보내는 가족 사기요. 피해자가 의심 안 하니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딸이, 제 손녀가. 어르신 힘드시겠지만 증거를 모아야 해요. 증거요? 네. 딸분 집에 뭔가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오부 결정적 증거 마이너스 딸의 통장. 다음 날 저는 딸 집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열쇠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받은 거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딸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을 뒤졌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장도 봤습니다. 그때 낡은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책상 밑에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없었습니다. 바탕화면을 봤습니다. 파일이 많았습니다.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때 메신저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대화 내역이 나왔습니다. 딸과 소라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라, 엄마 할머니한테 또 말해봐. 선이 뭐라고? 소라, 생활비 부족하다고. 선이 또? 이번 달에 벌써 2번째인데. 소라, 괜찮아. 할머니는 절대 안 의심해. 선이, 그래도. 소라, 엄마 우리 빚 갚아야 해. 선이, 알아. 소라, 이번에 5천 받아. 선이, 5천? 소라, 응. 비자 연장 비용이라고 해. 선이, 할머니가 믿을까? 소라, 걱정 마. 100% 먹힐걸?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더 읽었습니다. 소라, 돈 들어왔어? 선이, 응. 오늘 아침에. 소라, 그럼 송금해. 선이, 어디로? 소라, 홍콩 계좌. 선이, 알겠어. 소라, 이제 얼마 남았어? 선이, 할머니 통장. 소라, 응. 선이, 한 5억? 소라, 그럼 한 번 더 하자. 선이, 할머니한테 미안하지 않아? 소라, 엄마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우리 빚이 얼마인데? 선이, 알아. 소라, 할머니는 어차피 혼자 사잖아. 돈 써도 안 써. 선이, 그래도. 소라, 나중에 잘해드리면 되지.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노트북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내 새끼들이, 내 손으로 키운 애들이 이럴 수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요. 저는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혜진 변호사한테 가져가야 했습니다.
6부 마지막 통화 그리고 재판. 다음 날 혜진 변호사에게 노트북을 건넸습니다. 혜진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이거면 충분해요. 정말요? 네, 명백한 사기예요. 경찰에 고소하겠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딸인데. 혜진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이건 범죄예요. 가족이라고 봐줄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고소할게요. 일주일 후 경찰이 딸과 소라를 체포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딸과 소라를 봤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엄마. 딸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돌아섰습니다. 엄마, 제발.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소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법정에 갔습니다. 딸과 소라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초췌했습니다. 많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박선희와 김소라는 3년 동안 피해자 이경자를 속여 총 2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이며 특히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변호사가 변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빚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해외 사기 조직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는 조직적 범죄입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들 할 말 있습니까? 딸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희도 너무 힘들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잠깐만 도와주려던 게 이렇게 됐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 김소라 할 말 있습니까? 소라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저는 딸과 소라를 봤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가 사람의 마음을 팔아먹은 겁니다. 엄마. 저는 평생 너희를 믿었습니다.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제 신뢰를 돈으로 바꿨습니다. 할머니. 이제 너희는 제 가족이 아닙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딸과 소라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광. 피고인 박선희를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소라를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처합니다. 단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연대에서 2억 원을 배상하라. 광. 끝났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7부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재판 후 저는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딸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소라의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사진도 모두 버렸습니다. 추억도 버렸습니다. 전부요.
처음 한 달은 힘들었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밥도 안 먹었습니다. 잠도 안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공원에 갑니다. 1시간 걷습니다. 혼자서요.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생각할 시간이니까요. 오전에는 복지관에 갑니다. 친구들을 만납니다. 수영 씨, 정희 씨, 명숙 씨. 좋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차를 마십니다. 수다를 떱니다. 웃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은 집에서 먹습니다. 간단하게요. 국과 밥, 김치.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맛있습니다. 혼자 먹어도요. 오후에는 책을 읽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요. 소설도 읽습니다. 에세이도 읽습니다. 자기계발서도 읽습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요. 저녁에는 TV를 봅니다. 드라마를 봅니다. 뉴스도 봅니다. 예능도 봅니다. 웃깁니다. 혼자 보지만 웃습니다. 밤에는 일기를 씁니다. 매일요.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느낀 감정, 오늘의 감사, 전부 씁니다. 마음이 정리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더 이상 딸 생각을 안 합니다. 소라 생각도 안 합니다. 가끔 떠오르지만요. 금방 잊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친구가 물었습니다. 경자 씨 후회 안 해요? 뭘요? 고소한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정말요? 네. 제가 잘한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또 다른 날 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경자 씨 외롭지 않아요? 가끔요. 하지만 괜찮아요. 왜요? 제가 있으니까요. 명숙 씨가 웃었습니다. 멋져요, 경자 씨. 고마워요. 지금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지만요.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돈은 5억 남았습니다. 2억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딸과 소라가 빚을 갚느라 썼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5억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살기에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돈이 아니라 평화가 행복이구나. 가족이 없어도 괜찮구나. 나 자신만 있으면 되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지 마세요. 확인하세요. 의심하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혹시 배신당했다면요. 울어도 됩니다. 화내도 됩니다. 하지만 계속 거기 머물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요. 저처럼요.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정말로요.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평생 모은 10억 중 2억을 손녀 유학비로 보냈더니 3년 만에 사기 조직과 연결된 딸과 외손녀의 배신이 밝혀진 76세 할머니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